25번입니다. 25번에서는 순소득 승수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33회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것은 33회 기출문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3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34회에 우리가 중개사 자격을 얻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이냐, 이걸 우리가 얻고자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개사 시험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다음 34회에 시험 준비를 가장 적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25번에 해당되는 순소득 승수와 관련된 계산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지문이 되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투자 분석이라는 건 여기 물건이 있는데 물건에 따라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투자 분석이죠. 그때에 투자 분석을 하는 3단계는요. 첫 번째는 내가 투자를 해갖고 들어오는 돈 계산을 해야 되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벌어들이는 돈 계산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월세가 있고 하나는 매매 차익이 있다. 우리가 월세 계산은 5단계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가, 유, 순, 세, 세. 말하자면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런 5단계의 계산으로 월세를 계산한다면은 매매차익은 4단계죠. 제가 매경잔세, 말하자면 매도가격, 거기서 경비 빼고 그 다음에 잔금 빼고 마지막에 세금을 빼는데, 여기는 매매에 대한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겠죠. 그리고 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돈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번 거니까 현재로 가져오자, 할인하자라고 하는 거죠. 현가 계산이죠. 그때 현가 계산할 때 순요 내내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순현가는 요구 수익률로, 내부는 내부 수익률로 현가를 해가지고, 세 번째는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순영, 수일, 내요. 말하자면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결과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무조건 순현가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투자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수내로 하는 방법을 DCF라고 하는데, 이 DCF는 조금 더 정확하지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림셈법으로 하자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비율이 순소득 승수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데, 무슨 승수 그러면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이 밑으로 가고 순이고, 순하고 짝은 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을 순소득 승수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도 한다? 자본 회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위에는 총투자액인데, 총투자액은 어때요? 여기 금액으로 여기 왜 만원에 뭐냐면은 이게 만원이니까 1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단위가요. 그래서 총 투자액은 1억이고, 그 다음에
순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순을 계산할 때는 가유순세세 자 가능 총소득 1100만으로 주어졌어요. 유효 총소득 1000만원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경비라는 것이 비용이라는 게 500으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위에가 1억이고 밑에가 500이니까 20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25번 같은 순소득 승수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순소득 승수는 1년에 번 돈이 500만원에 20배, 20배가 승수, 그럼 몇 배 이런 뜻이거든요. 20개, 20배가 총 투자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을 바꿔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에 500만원씩을 뽑는다면은 20년 동안에 투자한 돈을 회수했다라고 한다면 자본 회수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은 숫자가 같다. 순소득 승수는 순의 입장에서 번 돈의 입장에서 몇 배를 투자했느냐라고 말했다면은 자본 회수 기간은 투자한 돈의 입장에서 투자한 돈을 몇 년에 뽑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은 숫자가 같다. 자, 그런데 이 순소득 승수, 자본 회수 기간의 역수를 종합환원율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합환원율은 뭐냐? 환원율 그러면은 수익률하고 같은 말로 보고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에가 순이고 밑에가 총이니까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에 뽑았다는 것은 1년에 20분의 1씩을 벌었다라고 하고 20분의 1을 계산하면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소득 승수 그러면은 순이 밑으로 가고 위에가 총투자액.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본 회수 기간. 물론 이 자자에는 총자가 생략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총자본 회수 기간. 그리고 1년에 번 돈을 종합환원율.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이 밑으로 가고 위에가 총.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은 같다. 예. 그리고 역수에 해당되는 것을 종합환원율이고 종합환원율은 1년에 번 돈이다. 자, 그 과정에서 1년에 번 돈 가능 종소득, 그 다음에 실제로 번 돈 유효 종소득, 건물에서 순수하게 번 돈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이제 갚을 돈을 뺀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것을 세전현금 수지, 마지막에 영업소득세를 뺀 것을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5단계를 기억하고 25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5-1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34회 시험 준비를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30회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5가지의 비율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LTV, 담보인정 비율. 두 번째는 부채 감당률, DCR. 세 번째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네 번째는 채무 불이행률, DR.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해요. 5번째는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개의 말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포기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5개를 알면은 반드시 한 문제를 맞히는데 반드시 나오는 문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험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앞에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기억하기 쉬운 것들을 많이 해봤자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25-1에 나오는 이 5개 용어는 100% 시험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담보인정 비율, 영어로 LTV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 거니 우리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는 대출액, 밑에는 가격. 그러니까 물건을 통해서 뭐냐면 몇 퍼센트 대출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인정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항상 위에는 뭐라고 한다? 대출액, 밑에는 가격. 거기에 대해서 DCR 그러면은요. 아마도 이번 33회 때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이 DCR이에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부채 감당률은요.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 월세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에서 번 돈은 5단계인데 가유, 순, 세 해갖고 이 가유, 순까지가 물건이 벌어준 돈이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것을 부채 감당률 그럽니다. 제가 순부세 이렇게 이야기해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대출받아서 갚아야 되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죠. 예, 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은행 돈을 빼면은 세전이 되는데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지만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은 감당률이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겠죠? 만약에 1이라는 것은 돈 벌어갖고 빚만 갖고 땡쳤다. 그러니 1보다 작다는 것은 빚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3번에 해당되는 DTI는요.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DTI는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받고 말하면 1년 동안의 연봉과 그 다음에 그 연봉에서 1년 동안에 갚아야 될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번에 부채 감당률은 상업용에 적용되고 3번에 DTI는 주거용에 적용되는데 약간 공식을 보면은 이렇게 반대 개념이 좀 있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위에가 순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지만 그러면 DTI는요. 밑에가 뭐가 돼요? 소득이고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에 약간 반대인데 생각을 하면서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DTI, DCR과 DTI 개념 대단히 중요하다. 소득을 중심으로 얼마나 갚을 거냐 주거용에 적용된다. 거기에 대해서 채무불이행률 그러면은요 말하자면 유효종소득이 채무불이행 우리가 갚을 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벌어갖고 갚을 돈은 나갈 돈은 경비와 빚이에요.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나갈 돈이고 밑에는 유효조소득에서 그러니까 유효조소득에서 말하자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나타내느냐 이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해요. 다시 채무불이행률을 뭐라고도 한다? 손익분기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영업경비 비율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위에가 영업경비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다. 그래갖고 이 5개 용어 자꾸 소리내갖고 기억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위에 주어진 수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출액이 1억이라고 했고요. 원리금 상환액이 500이고 가격이 2억 원이고요. 차입자 소득이 1250만 원이고 가능총소득이 2천만 원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해서 공실 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공실이 가능의 25%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유효죠. 여기까지가 유효. 여기까지가 유효인데 그럼 유효는 1,500이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서 경비 빼는 게 1,000이니까 순이 얼마가 돼요? 50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유순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LTV는 대출액은요. 위에 대출액 얼마라고 했어요? 1억.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2억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1이고 2니까 0.5가 된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번돈, 순영업소득 얼마라고 했어요? 50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은 1년 동안 갚을 돈인데 500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500을 50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년간의 연소득이 얼마라고 했어요? 1250 아닙니까? 예. 1250 중에서 1년간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요? 1250에서 부채 서비스액 위에 500만원 주었거든요. 이거 계산하면은 0.4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채무 불이행률 그러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돈 버는 과정에서 갚아야 할 돈을 말하는데 갚아야 할 돈이 영업경비 얼마 줬어요? 1,000만원 줬고 예.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500, 1,500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채 서비스 500이네요. 경비 500이네요. 여기 경비 500, 그 다음에 여기 갚아야 할 돈 500이니까 뭐가 돼요?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 얼마라고요? 1,500이죠. 왜 1,500입니까? 2,000만원에서 여기 500을 빼니까 1,500이죠. 그러면 1,000만원 나누기 1,500을 하면은 0.6666 나가니까 0.67이어서 틀린 것은 5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이지만 그러나 25-1을 통해 갖고 이 5개의 용어 그리고 가요순셋의 단계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것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반복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LTV 그러면 대출 비율, 저당 비율이고 위가 대출액, 밑에가 가격. 그 다음에 DCR, 특별히 DCR 부채 감당률이죠.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상업용에서 돈 벌어갖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갚을 돈의 관계를 말하는데 감당률만큼은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그러면 소득에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얼마를 갚을 건가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해 주는 거. 예, 그래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실제로 번 돈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갚을 돈 경비와 빚 경비는 영업경비 그 다음에 은행이 갚을 돈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 그러면 위에가 영업경비고 밑에가 유효총소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우리 25번에 순소득 성수 그 다음에 LTV, DCR, DTI, 채무불이행률, 영업경비 비율 이런 말들을 꼭 내 것으로 숙지하셔서 다음에 한 문제 무조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